안녕하세요. 차브이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2차원 게임, 2D 게임을 이어서 만들 건데, 지금 제가 튜토리얼을 읽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이 게임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복잡하진 않고 간단한데, 근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고도 게임 엔진의 여러 가지 요소들,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상황이 현재 그렇고, 지금 제가 뭐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가 적이랑 닿았을 때 그 닿았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방법을 이제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데 고도 게임 엔진이 제공하는 신호라는 기능을 사용하나 봐요.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신호가 뭔지 좀 잊어버렸고 그때 배우기는 했지만 좀 잘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죠. 아직 우리가 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마 적을 만드는 것까지 에너미 적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 아무런 적이 없어요. 적이 없고 지금 제가 만든 거는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나오지 않게 숨겨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캐릭터는 있어요. 플레이어 캐릭터는 있는데 현재 그 다른 적들은 아예 진짜 구현을 제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드라고 하는 이 줄을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자, 여기 레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레디가 뭐였더라? 그 게임을 실행할 때 맨 처음으로 이 메서드가 한번 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잠깐만요. 좀 제가 다시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계속 읽다 보면 좀 제가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자, 준비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노드가 장면 트리에 진입했을 때 딱 한 번만 호출이 되는 함수일 거예요, 아마. 일단은 뭐 그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hide라고 하는 저 함수를 주석 처리하면 아마 이제 제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이게 다예요. 지금은 적이 없죠. 적이 없으니까 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고도의 신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이 아직 없지만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적이랑 충돌하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신호라는 거를 사용할 거라는데 자, 한번 보죠. 제가 작성한 그 플레이어 캐릭터를 위한 GG 스크립트의 맨 위에다가 시그널 히트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래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냐면 제 기억으로는 모든 스크립트 파일은 일종의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클래스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 2D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클래스에다가 이 시그널 히트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야 하나 봐요. 저는 C#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 잠깐 얘기하면 제가 치지직에서 고도 게임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시는 다른 개발자분들의 방송 보면 그분들이 거의 다 C#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C#를 몰라요. 예, C#를 아직 안 배워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나중에 좀 공부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읽을 줄 아는 언어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뭐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추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 예, 좋아요. 자, 이 신호가 무엇을 정의하는가?
아니, 잠깐만요. 이 코드는 무엇을 정의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이 줄은 무엇을 정의하냐면 히트, 그러니까 맞았음이라는 우리 사용자 지정 신호를 정의하는데 이 신호는 언제 신호를 내보내다? 신호는 언제 이밋을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그 한국어 문서에 있으려나? 자, 이거는 좀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약간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콜리전이라고 굳이 써야 할까요? 그냥 충돌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예, 없어요. 예,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카메라를 계속 열심히 축소했다가 확대했다가 할게요. 신호를 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 신호는 언제 내보내지냐면, 이 신호가 언제 나오냐면 어,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적이랑 충돌했을 때 이 신호가 내보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설명만 지금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신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 신호가 사실 이 신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에서 어디론가 이 신호가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보내진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게 고도게임 엔진 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는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신호라는 게 있고 신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지는 거야. 이렇게밖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충돌을 감지할 거냐면, 그 2차원 영역을 이용해서 이 충돌을 감지할 거라고 하네요. 뭐, 그래야겠죠. 그리고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 사이에 제가 그 줄 내림 문자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줄 내림 문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줄 문자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간격을 띄우는 게 좋을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를 볼 거냐면 이게 메인 장면 트리? 장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저도 장면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메인인데 어쩌지? 잠깐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제가 모르고 있네요.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서 그 플레이어의 스크립트 파일을 보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가요, 이거? 오픈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거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좀 더워서 예, 에어컨 온도를 좀 낮췄어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F12를 누르면 이렇게 그 코드만 제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코드를 125배로 125배? 125배가 아니라 125%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줄을 하나 띄워놨네요. 그러면 저도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뭐 나머지 코드는 같은 것 같고, 여기 이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다, 여기 다른가? 여긴 안 다르고,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가로로 반전을 해야 하냐, 세로로 반전을 해야 하냐, 그 여부를 따지는 저 코드가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더 다른 게 있네. 저는 회전은 없었거든요. 회전은 없었는데 회전에 관한 코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들어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회전이 왜 또 필요하지? 모르겠는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차이를 좀 얘기하자면
원래의 코드에는 저 그 세로로 반전하는 게 세로로 반전이니까 위아래가 뒤집힌다는 얘기겠죠? 그게 처음에 폴스로 이렇게 좀 초기화가 돼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 초기화하는 코드를 뺐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 하이드가 약간 좀 아쉽네요. 이 하이드를 제가 이 게임을 디버깅 또는 테스트 할 때는 시험할 때는 플레이 할 수 있는 캐릭터,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코드를 자꾸 수정하는 게 좀 귀찮네요. 그쵸?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서 아래로 간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때는 이게 지금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게 오히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저 상태로 놓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 2차원 영역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시그널스 탭, 조사기 탭 오른쪽에 있는, 아니, 오른쪽은 아니고, 옆에 있는, 뭐, 오른쪽에 있긴 하네요. 옆에 있는 시그널스 탭을, 신호 탭을 누른 다음,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가 내보낼 수 있는 신호들의 목록을 살펴보라. 거기에서 body entered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 본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Ctrl Shift F12를 누르면 그게 뭐 하는 거였더라? 어, 집중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 모드에서 벗어나서 왼쪽 보시면 이 플레이어 노드가 있어요. 플레이어 노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조사기 탭이 있고, 그 탭 오른쪽에 신호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도 볼 수 있죠.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지금 그 물체 진입함이라는 신호죠. 이거를 선택해야 하고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한국어 문서인데? 우리의 적들은 강체, 2차원 강체 노드가 될 거래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플레이어의 캐릭터도 2차원 강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시면 그냥 2차원 영역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음,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코드랑 노드들을 만든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약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충돌 모양을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긴 했어요. 충돌 모양. 이런 식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니까 이것도 충돌이라는 거를 할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강체 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조금 약간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한번 다시 예전에 봤던 문서를 좀 읽어볼게요. 강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없어요. 강체에 대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도는 그 2차원 캐릭터, 잠깐만요. 고도는 2차원 캐릭터 몸체? 몸체라고 해야 하나? 캐릭터 신체 노드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설명한 내용을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제, 다 따라갈 필요 없이 이미 그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노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튜토리얼에 읽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플레이어나 적을 만들 때에는
이 2차원 캐릭터 신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캐릭터 몸체라고 할게요. 이 캐릭터 몸체 노드를 클래스를 사용한 게 이게 낫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거를 보면 물리적인 물체라고 나와 있고 캐릭터 물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캐릭터 몸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2차원 물리적 물체가 있고 그다음에 2차원 충돌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2차원 노드가 있고 캔버스 아이템이 있고 노드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강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나 본데.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수로 탭을 딴 데다가 놨는데 그냥 없애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봐야 하냐면 자, 이 문단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약간 지금 제 목이 아파지고 있어서 중간에 좀 발성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성 방법이요. We want the body entered. 이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를 봐야 하는가. 이 신호는 언제 방출? 이 신호는 언제 내보내질 거냐면 물체가 그러니까 적이죠. 적이 플레이어와 닿을 때 이 신호가 내보내질 거래요. 아, 신호를 내다? 라고 하나? 잠깐만요. 신호를 뭐라고 해야지? 신호를 아니면 그냥 신호를 보내다. 신호를 보내다. 이거 괜찮고 그냥 신호하다라고 해도 되긴 하네요. 그죠? 예. 자,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 연결하기 창을 그러니까 연결하기를 선택한 다음에 신호 연결하기 창으로 가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죠. 자, 나왔어요. 나왔고 창이 역시나 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 크기를 약간 조절하는 중입니다. 창을 약간 오른쪽으로 줄까요? 이렇게? 어, 예전에도 이런 창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 보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외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버그가 있대요. 버그가 있어요. 어디 보자. 잠깐만요. 제가 뭐를 넘어간 것 같은데. 고도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줄 거래요. 스크립트 안에서 이 창에서 우리가 지정한 이름과 똑같은 그런 이름의 함수를 그 스크립트 안에서 만들어 줄 거래요. 현재는 기본 설정을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가 이렇게 제 스크립트 안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주는 이 자동 기능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외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도가 이렇게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런 버그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함수가 스크립트에 나오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플레이어 스크립트 파일에 그 함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어떻게 정해줘야 하는가? 네, 여기 보시면 충돌 모형이 아니라 충돌 모양 또는 애니메이션 있는 스프라이트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뭐 그냥 플레이어 노드를 제가 고를 수 있네요. 정확히 뭐를 골라야 하는 거지? 약간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제가 정확히 뭐를 골라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모르겠으면 예전에 제가 봤던 문서를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탭이 분리가 되네요. 지금 제가 뭐를 볼 거냐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절을 다시 볼 거고 여기에서 신호 사용하기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 잠시 에어컨을 송풍 모드로 좀 바꿀게요. 자, 신호를 사용할 건데 어디 보자. 넘어가고 자, 노드 연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로마키가 지금 제 아, 화면을 다 가리지 못하고 있네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크로마키 천을 좀 더 넓은 거로 바꾸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제 크로마키 뒤에는 제 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히 뭐를 제가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에서. 신호를 스프라이트 2D 노드와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노드는 수신자 메서드가 필요하다. 그건 무엇이냐면 함수인데 고도가 언제 그 함수를 호출할 거냐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이 내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버튼이 신호를 내보낼 때 이 고도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래요. 그게 수신자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그 고도 게임 엔진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직은 그 내부 작동 원리는 좀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어떤 스프라이트 2D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전체 그 부모 노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충돌 모양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충돌 모양? 왜냐하면 그 충돌 모양이 이제 그 충돌 영역을 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 수신자라고 할 수 있나? receiver. 수신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수신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수신 메서드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신자라고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해서 수신 메서드를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고 이름은 on player body enter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온 플레이어 바디 엔터드라고 나와 있지가 또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름이 다를까요? 기본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제가 뭔가 좀 다른 거를 선택했다는 얘기 같은데 플레이어 노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충돌 모양 2D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지금 어떤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도 스크립트에서는 그 함수들끼리는 이렇게 두 줄 간격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제 코드에서 이렇게 두 줄짜리 구별, 그러니까 두 줄짜리 그 줄 내린 문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좀 다 분리해 놓겠습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말하는 게 힘드네요. 평상시보다 뭔가 더 힘이 들어요. 근데 뭐 괜찮고 된 것 같습니다. 예, 괜찮고. 자, 아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우리가 설정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패스라고만 썼겠죠. 왜냐하면 음, 지금 그 플레이어가 적을 만났을 때 게임이 종료해야 한다 같은 그런 코드를 작성하려면 게임 종료라는 함수 같은 걸 호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죠. 자, 그 초록색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신호가 이 함수에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번 줄 왼쪽, 43번 줄에 이 번호 왼쪽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소스, 그 다음에 시그널의 신호구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소스는 여기서는 근원이라고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스를 보통 뭐라고 번역할까요? 소스는 그냥 소스라고 할 수 있고 원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발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처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원천도 가능은 하지만 근원, 근원 또는 근원? 저라면 뭐 근원 정도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내보내는 원천은 근원은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약간 좀 이상한데? 그 근원이 플레이어고요. 그다음에 신호가 보내지고 바디 엔터드 신호가 보내지고 그다음에 목표도 플레이어 노드예요. 약간 좀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합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조명을 제가 좀 나중에 추가로 하나 좀 사야겠어요. 이미 많이 샀는데. 어디 보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this does not mean that the function exists. 근데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Only that the signal will attempt to connect to a function with that name. 이 신호가 이런 함수와 연결하려고 시도를 할 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 함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의 철자가 맞는지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하네요. 더블 체크. 더블 체크 뭐 이중 확인하라는 뜻인데, 재확인하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하이드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적이랑 닿고 나면 가려져야 하고 그다음에 힛 이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신호를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좀 슬픕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썼고 자, 한번 코드를 좀 보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사라져야 하는 것까지는 알았고 뒤에 s가 실수로 붙었네요. 그다음에 디퍼가 있는데 디퍼가 무슨 뜻이지? 연기하다? 미루다? 뭘 미뤄요? 뭘 연기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as we can change physics properties on a physics callback.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플레이어랑 닿을 때마다 이 때림? 맞았음이라는 신호가 내보내질 것이다.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이해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와 그 적 사이의 충돌을 비활성화해야 한대요. 그럼 좀 말이 되네요. 그래서 이미 한번 그
플레이어랑 적이 닿았으면 또 닿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근데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disabling. 잠깐만요. disabling the area's collision shape. 어떤 영역의 충돌 모양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대요. 언제 오류가 일어나냐면 if it happens in the middle of the engine's collision processing. 그 고도 게임 엔진이 충돌을 처리하는 도중에 이 충돌 모양이 비활성화될 경우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대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Using set default tells Godot to wait to disable the shape until it's safe to do so.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역시 이런 건 좀 설명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설명을 좀 보고 있는데 설명이 기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이 창에서 볼게요. 어디 보자. 주어진 속성에 어떤 값을 할당한대요. 현재의 프레임의 끝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call deferred를 통해서 호출이 연기됨을 통해서 설정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동등하다. 그거와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으면 이건 저 이해 못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방금 제가 무슨 아이콘을 눌렀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왼쪽과 오른쪽 창이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인 것 같은데 그 창을 제가 분리한 것 같아요. 뭐 분리해도 나쁠 건 없는데 일단 뭐 오늘은 이 상태로 해보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잠깐만, set deferred 말고 set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그 충돌을 고도 엔진이 처리하는 과정에 그 플레이어 캐릭터의 충돌 모양이 발음이 안 되네. 비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충돌 모양을 비활성화하는 시점은 그 충돌 처리가 끝난 뒤여야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set 대신에 set deferred, 그러니까 설정하기, 연기됨이라는 저 함수를 호출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도 남아있나? 예, 이제 다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를 추가해서, 어, 이 함수는 우리가 언제 호출을 하냐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재설정할 때 호출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스타트 포스라고 나와 있고, 포지션 포스 있고, 그 다음에 쇼 있고, 충돌 모양 비활성화가 이제 해제가 돼야죠. 활성화를 해야 하니까 비활성화가 거짓이 됩니다. 음, 알겠어요. 알겠고, 근데 그러면 저거는 어디에다가 적을까요? 맨 아래에 있나? 어디 보자. 프로세스 함수, 이거. 처리 함수 다음에 시작하기 함수를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방송하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그래도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하면 제가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오늘은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기 함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마 이 하이드를 이렇게 주석 처리한 걸 다시 해제하면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제 캐릭터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시작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하는데 호출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나? 근데 그 포스가 좀 문제인데, 어, 잠깐만요. 그 스크린 사이즈의 절반을 제가 계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되네요. 예, 그냥 이거는 추측을 했는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정중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냈고 오늘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디 보자. 자, 드디어 플레이어를 완성했어요. 플레이어를 완성하는데 제 예상보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적을 만들 겁니다. 에너미 적을 만들 건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노드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어서 바로 녹화를 하든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